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랩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보면은 센서 데이터를 로깅한 다음에 그 로깅한 센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거고, 또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어떤 센서 데이터를 로깅한 데이터를 다시 랩뷰로 불러와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뭐냐면 센서 데이터를 로깅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별 내지 2차원 별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숫자형 그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원소를 갖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별 또는 2차원 별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자, 반대로 저장된 텍스트 파일의 그 센서 데이터나 로깅한 데이터를 랩뷰로 불러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는 문자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1차원 배열 또는 2차원 배열의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자, 1차원 배열 그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습할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습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포르풀을 이용해서, 자, 랩뷰에서 그 배열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 포르풀을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르풀 하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배열의 원소가 2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고, 자, 배열의 원소 값은 난수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자, 그 배열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 출력으로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자, 입력 데이터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위에 프론트 패널에서와 같이 생성된,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관련된 데이터를 이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줍니다. 자, 아이콘 이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브 세이브 데이터죠. 그래서 서브 세이브 데이터.vi라고 해서, 자, 관련된 입력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살펴보면은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그 다음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부르면 반드시 페어로 파일 닫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자, 텍스트 파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데이터를, 자, 입력을 해줄 때 문자열로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력 데이터는, 자,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로 손쉽게 바꾸는 방법이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입력으로, 자, 1차원 배열의 입력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 자,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 저장하고자 하는, 자, 그 데이터의 형식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스트링을, 자, 문자열이라고 빈 문자열만 연결하셔도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자,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했습니다. 자,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될 때 그 원소,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원소가 표시되게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폴트로 입력을 인가해 주지 않으시게 되면은 탭으로 설정이 되어서 하나의 행에 이 원소가 구분돼서 저장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구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서브 로드 데이터.vr라고 하는 서브 vr을 이용을 해서 다시 불러와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는 숫자형 데이터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보겠고, 또 하나는 문자열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의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파일 IO 함수를 사용하는데, 앞서서는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할 파일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여기에서 경로 만들기 함수 같은 경우에 랩뷰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이 경로 만들기 함수의 한쪽 입력이 원래 이전 낮은 버전에서는 문자열로 입력을 인가해 주셨는데, 최신 버전에는 경로 상수를 인가하도록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replace or create로 하고, 그 다음에 write only 속성을 줬는데, 읽어올 때는 open에 read only로 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읽어오시게 되겠는데, 이 문자열을 한 번은 1차원 배열의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을 내보내고, 또 한 번은 1차원 배열인데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출력을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방법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입력으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문자열 데이터로 내보내고 싶은 경우에는 포맷 문자열에는 별도로 어떤 선언을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구분 문자는 저장할 때 라인 피드 상수로 저장하기 때문에 라인 피드 상수로 해 주시면 되겠고, 출력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출력 데이터 포맷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형 데이터로 출력을 내보내고 주고 싶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F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의 포맷은 배열인데 원소는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 손쉽게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또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출력을 내보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 문자열을 배열로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랩뷰에서 새 VI를 하시겠고, 우선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포르프를 이용할 거고요. 구조에서 포르프 이용하시겠고요.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제가 20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손쉽게 2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 출력 부분에서 제가 입력 배열이라고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을 가신 다음에 이 관련된 거를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의 웨이브폼 그래프로 해서 그래프 형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할 때마다 랜덤 데이터가 20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 V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VI에서 서브 VI를 만들 때 기계적으로 항상 하셔야 될 게,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은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 클러스터를 불러오시겠고요. 커넥터 펜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아이콘 같은 경우도 일단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기존 아이콘을 선택해서 잘라내시겠고요. 라인의 텍스트를 서브 세이브 데이터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거죠. 그래서 메인 VI에 해당하는 데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 넣어 주시겠고요.
커넥터 펜을 왼쪽 상단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저장해서는 자, 서브 세이브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해서 자,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저장을 하는 코드를 운영해 볼 텐데요. 자, 입력 배열은 컨트롤로 자, 속성을 변경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동일한 폴더의 result.txt 파일에 제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파일 IO에서 파일 상소에 가신 다음에 우선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자,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 VI가 있는 동일한 폴더가 선택이 되겠고, 여기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베이스 공유 연결해 주시겠고, 자, 랩뷰 2020에서는 이 이름 또는 이름 부분은 이제 자, 경로 상수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result.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겠고요. 자, 다음은 파일 IO에서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파일 IO 함수의 자, 입력으로 자, 파일 경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동작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이건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replace or create로 하겠습니다. 즉 동일한 폴더에 이미 기존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write only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겠고,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보통 랩뷰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링을 할 때 좀 삐뚤빠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코딩 습관이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수평 또는 수직 라인으로 쇼패스로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를 불러오셔야 되겠고, 자, 파일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제가 주석을 썰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자, 텍스트 파일의 쓰기 도움말 보신 다음에 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일을 열었으면은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닫기 함수가 페어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자, 주석으로 파일 닫기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쓰기 함수에 자, 입력 데이터를 이제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자, 배열 데이터 타입인데 텍스트 파일을 쓰려고 하면은 문자열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문자열로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배열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배열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자, 보면 포맷 문자열은 그냥 하나의 이제 상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에 대해서는 기본은 탭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두 가지를 해볼게요. 우선은 탭 상수를 먼저 해보겠고요. 이따가 자, 라인 피드 상수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하나 불러 놓겠고, 관련된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자, 실행 버튼이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자, 배열을 스프레드 시트 문자 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손쉽게 자, 1차원 배열 또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문자열 데이터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으로 자, 입력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폴더에 result.txt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탭 상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될 때 하나의 행에 다음과 같이 이 탭으로 데이터가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수직 방향으로, 자, 행 방향으로 데이터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탭 상수를 하지 않고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시 자,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고 이번에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자, 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열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다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저장하실 때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의 자, 구분 문자를 자,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라인 피드 상수로 하지 않겠고요. 자, 저는 탭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save 데이터라고 하는 서브 VR을 만들었으면 이 관련된 VR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loa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load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VR을 자, 불러오신 다음에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텍스트를 이제 load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좀 수정을 할 텐데요. 자, 바뀔 부분은 뭐냐면 파일 IO 부분에서는 자, 오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read only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자, 하나는 자, 인디케이터로 제가 바꿀게요.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고 자, 이거를 제가 라벨을 숫자형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숫자형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거 지우겠고요. 라인 피드 상수하고 탭 상수는 사용할 거니까 놔두고 이 부분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제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대체를 하신 다음에 파일 IO에서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읽어 오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인 거죠. 처음에 불러올 때는. 근데 이거를 저는 한 번은 자, 숫자형 데이터를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먼저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텐데요. 만드는 방법은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자, 읽기 함수 출력값을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에 응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에서는 빈 문자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면은 배열 타입을 출력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타입으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배열의 원소는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겠고요. 자, 이거를 자, 배열 타입에 연결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저장할 때 구분 문자를 제가 탭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탭 상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해서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라벨을 문자열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자, 하나를 서브 VI에서 한쪽을 좀 늘려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자, Save Load에 가보시게 되면은 탭으로 되어 있죠. 아, 이걸 한번 더 저장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저장이 지금 아까 하나의 열 방향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VI를 다시 실행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은 실행한 김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숫자형 데이터가 자,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커넥터 패널 끊고요. 이 부분을 인디케이터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바뀌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로드 데이터에 자,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의 데이터가 제대로 읽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문자열 데이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숫자형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자,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배열 하나, 이 배열 원소를 하나 삭제하시겠고요. 여기서는, 자, 숫자형 데이터에 해당하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하나 불러와서,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 내보낸 데이터 타입은 자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는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F라고 하면은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탭 상수,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출력으로 숫자형 데이터가 나오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래서 자 관련된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두 개가 나가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하나는 이거를 자,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숫자형 데이터, 아래쪽은 문자형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메인 VI에서 자, 두 개를 자, 출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성의 자, 인디케이터 하시겠고요. 또 하나도 생성의 자, 인디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프론트 패널의 UI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 데이터 자, 문자열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리를 가운데로 맞춤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포르프리 이용을 해서 20개 랜덤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 result.txt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숫자형 데이터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와 문자열 데이터라고 하는 자, 1차원 배열 데이터에 값을 표시해 주는 코드가 되겠죠.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분 문자를 탭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장하실 때 자, 하나의 열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라인 피드 상수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라인 피드 상수를 사용하겠고요. 불러올 때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라인 피드 상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탭 상수는 지우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거도 지워야 되겠죠. 라인 피드 상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동작을 하는데 하나 이제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 데이터가 라인 피드 상수를 했을 때는 마지막 데이터의 원소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도 자, 인덱스를 증가해 보면은 마지막에 자, 빈 문자열이 하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구분 문자를 라인 피드 상수로 했기 때문에 맨 끝라인에 하나의 그 라인 피드 상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맨 마지막 원소는 실제 인밸리드한 데이터가 하나가 붙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불러올 때 구분 문자를 라인 피드 상수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원소 값을 하나를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걸 구현한다고 하면은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출력 쪽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서 배열이기 때문에 자, 배열에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거를 없앨 거냐? 배열 크기 정보를 인가하셔가지고 자, 배열 크기 정보를 인가하시고 그거를 인덱스 인가해 주시고 자, 여기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자, 삭제하고자 하는 라인은 자, 원소 하나죠. 그래서
삭제된 배열.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 마지막 원소가 사라지는, 자, 배열의 크기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자, 배열 크기에서 2를 뺀 값을, 자, 인덱스에 인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자, 복사하시겠고요. 자, 온라인을,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자,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했을 때도 동작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을 갔을 때 빈 문자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 함수로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